우리의 감정의 75%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뇌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. 옛 애인도 생각.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기대 야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나온 모든 실천 내용들을 뭐 다 네.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아로마 향을 맡게 되면 그렇죠. 예전에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제 옛 애인도 생각나고. 맞아요. 제가 볼 때는 상업적으로 약간 변질된 거는 네. 원료라든가 혹은 제품에 화학적인 향이 들어가서 막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막 직계 향을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돼서 그렇죠. 본인 몸에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고 몸에 부담을 주는 건데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, 섬유세제, 화장품, 샴푸 이런 데서 나는 향이 너무 과도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? 가장 걱정되는 분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. 우리 동생들, 식구들 만나면 정말 향수 제발 조금만 쓰라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이 냄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감정의 75%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뇌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. 또 환자분들이랑 함께 상담 치유할 때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로마예요. 혼돈을 하시는 게 아로마는 어떤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자연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거든요. 한약과도 추출 원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향수, 이렇게 세제 이런 거는 정말 인공적인 거고요. 아로마는 완전 천연적인 물질인 거죠. 이 아로마를 적당하게 일상생활에 쓰면은 나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치유가 되는 힘이 강력하거든요. 그러면 이 책을 보신 분들도 나 그럼 무슨 아로마 사야 돼 막 꼭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 사서 또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나의 일상에서 뭐 과일이 됐든 풀이 됐든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세요.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을 까면서 이렇게 탁 상쾌하게 톡 쏘는 향을 느끼시고 맡으시면 나의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경감된다라는 거. 음식이나 과일 같은 걸 먹을 때 약간 향을 음미하는 좀 시간을 가지고 먹는 게 그렇죠. 그게 사실 이제 명상의 원리이기도 하거든요.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갑자기 먹느라고 바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먹기 명상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음식의 향을 음미하고 어떻게 씹고 이 감촉이 어떤지 어떻게 넘어가는지 천천히 알아차리는 시간이 있어요. 음식이 주고 있는 정말 이 맛있고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충분히 음미하셔도 그것도 뭐 하나의 아로마 테라피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겠네요.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. 네.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저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. 동창 모임에 나가면 젊었을 때는 다들 이제 시작하는 위치들이 맞아요. 비슷하니까 질투를 한다거나 비교한다거나 뭐 서로 같은 처지에서 이제 동변상련이었는데 이제 사회적 지위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나이 먹으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교를 하는데 이게 남과의 비교도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두에 얘기 꺼내시는 분들도 있고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불행의 시초 중에 하나는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다가도 SNS에 누군가가 뭐 엄청 멋진데 여행을 간 거, 멋진 명품을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갑자기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지거든요. 비교하는 마음을 안 낼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딱 보는 순간 비교가 돼서 우울해질 때 거기서 자꾸 빠지지 마시고 이걸 보는 순간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그 우울의 좌절감, 실망감이 딱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.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많이 하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누가 모르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식스팩 하나 만들려고 해도
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세요. 눈에 보이는 이 배 근육 하나 만들려고 해도 PT 선생님 붙이죠. 뭐 다이어트 하죠. 매일 근력 운동을 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. 마음 훈련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마음의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해보고 말 일이 아니라 방법과 노하우를 확실히 아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, 그걸 알았다면 두 번째,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.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를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기대하는 야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네.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그 팩트를 살펴보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맞아요.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게. 쏟아부었어. 네.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야 돼라는 기대하는 마음인데, 그 마음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 선택도 누가 했냐 이거죠. 본인이 그 사람이 나한테 쏟아부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은 거예요. 결국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쏟아부어 놓고는 결론적으로 내가 바라는 만큼 리워드가 되지 않으면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? 이것 때문에 이제 화나고 섭섭하고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거죠. 저한테 가장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, 소장님은 정말 늘 행복하세요? 네. 그 질문을 제일 많이들 하세요. 네. 근데 뭐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행복하겠어요. 화도 내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. 제가 마음 훈련을 해서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, 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. 감사하다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모든 것이 원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,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감사함을 찾는 것도 사실 연습이거든요. 감사함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, 감사함처럼 이 우리가 복리이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복리이자가 빠르게 증장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감사함도 연습하시면 분명히 내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. 어떤 상황이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뭐세요? 라고 물어보면 지금 같은 취업난에 저는 취업을 해서 감사해요.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감사함을 맞아요. 내가 얻는 거거든요.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비교 대상이 없어지면 나는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에도 저는 조금 더 지혜롭게 품격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, 어떤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감사함을 얻는 것도 뭐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에서 감사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연습이고 훈련인데, 예를 들면 우리 데니님과 제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, 온전한 건강한 상태로 네.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이거 자체처럼 정말 감사하고 축복의 순간이 없거든요. 내가 지금 나만의 어떤 존재에서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을 자꾸 찾아보라는 거죠. 네,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일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자존감도 낮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소한 거에 대한 감사를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네.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네. 좀 팁이 있을까요? 아니,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네. 감사하기 훈련에 이제 돌입을 하면, 지금 본인이 이제 제일 감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네네.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감사함을 적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화가 나네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온전하게 숨 쉬고 있는 거, 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거든요. 어떤 그 누군가에게는 맞아요. 매우 절실한 순간일 수가 있어요. 정말로 제가 안 되면은 숨쉬기 감사함부터 적어보세요라고 정말 얘기를 하거든요.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. 처음에는 그렇게 오히려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분들도 아주 사소한 감사 팁을 찾아봐서 적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나중에는 막 10가지도 모자라가지고 막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감사 리스트를 쓰시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죠. 그러다 보면은 자꾸 외부로 뻗친 나의 눈을 내면으로 돌려서 나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감사함부터, 근본적인
본질적인 감사함부터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될 수 있는 거죠. 정말 그런 게 필요한데 네. 실제로 이제 그런 훈련들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잖아요. 바쁘다는 걸로. 뭐 이게 그렇죠. 설령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책의 제목이 삶이 바뀌는 5가지 네. 비밀이에요. 네. 이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.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패턴, 루틴으로 이걸 실천하느냐거든요. 내가 삶이 바뀌는 이 5가지 비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모두 뭐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세요. 그럼 나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걸 한두 가지 정도 정하셔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5분 동안 심호흡을 할 거야.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분 동안 햇볕 산책을 할 거야. 자기 전에 누워서 3분 동안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자야지. 샴푸나 향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쓰던 기존의 양에서 한 반으로 먼저 줄여보고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봐야지. 라는 등등 본인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두 가지만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치유하는 이 방법들도 하나의 나의 습관이 돼서 몸에 체득이 되고 익어야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. 습관으로 체육되게 되면 사실 그건 본인께 되고 네. 남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네.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죠. 제가 감사하죠. 네. 네.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농담이고요.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모셔서 좋은 말씀을 나눔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